의식인데 앞에서 내내 베른 의식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풀게요. 유동은 유선을 따라 일정한 전압이라고 썼는데 잘못 쓴 거 아니고요. 전압이 여러분들이 아는 전압이 볼티지 말고 유체역학에서 전압이 뭐예요? 동압 더하기 정압, 다이나믹 더하기 스태틱을 한 거 전체 압력이 전압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전체 압력을 가지는 거 맞죠? 베로니 이퀘이션이 우변이 뭐예요? C잖아요. C 일정하다고. 그게 전압항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P 더하기 2분의 1 로브이 제곱은 정압 더하기 동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압이 일정하다. 맞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검사체적 해석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체역학 때 검사체적 배웠죠? 제발 안 배웠다고 하지 마요. 레이놀즈 수송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검사체적이랑 검사질량이랑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베른 의식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거냐면 유선을 따라서잖아요. 유선이라는 거는 검사체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지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유체 덩어리를 놓고 너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전 유선을 따라가요라고 가요. 그럼 얘는 검사체적이 아니라 그 유동 덩어리에 대한 문제니까 검사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질량 해석법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베른 이퀘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보존식 맞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1번, 3번이 되겠네요. 점성 요동의 지배 방정식은 아니죠. 점성 요동이 들어가면 애초에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력학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동력학에서 에너지 보존이 적용이 안 될 때가 뭐가 있어요? 충돌 있고 또 하나는 마찰이 있을 때예요. 마찰이 있으면 에너지 보존 적용 안 되잖아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열 에너지까지 합치면은 에너지 보존식은 맞는데 동력학에서는 열 에너지까지 추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지고 유체역학에서도 열 에너지를 다루면은 좋겠는데 우리는 거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 몰고 백날 왔다 갔다 해봐야 바다 온도가 안 오르거든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조금은 있겠지. 근데 거의 없기 때문에 점성 유동, 마찰이나 에너지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 에너지까지는 고려를 안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그럼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점성에서는 열 에너지로 가긴 가니까 우리가 추적을 못하는 열 에너지로 가긴 가니까 점성 유동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에너지 손실이 없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는 베르니 이퀘이션은 점성 유동은 아니죠. 이상 유동의 지배 방정식이라면 말이 되긴 되겠지만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갈게요. 셋, 넷, 다, 열일곱. 맞아. 이상한데? 화면 너무 키워갖고 좀 굴죠. 마지막이긴 하죠. 또 계산 문제네. 제가 문제 낼 때 정확히 5대5로 냈거든요. 계산 반절, 그냥 개념 문제 반절. 혹시 뭐 나는 계산 문제가 너무 좋다. 그거 먼저 푸셔도 돼요. 문제 건너뛰면서. 무한수심 조건에서 수면파 주기는 4초라고 되어 있을 때 파수를 물어봤거든요. 파수라는 거는 수면파 할 때 유체역학 때 배웠어요? 혹시? 유체역학 때 수면파 하면서? 아니야? 유체역학 때 수면파를 아예 안 했어요? 결혼 때 냈잖아. 결혼 때 파수도 얘기한 것 같은데. 1년 반 문제 전이긴 한데 얘기는 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결혼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좋네. 사실 저항추진도 결혼 때 했거든요. 프로듀스도 다 있고. 어쨌든 수면파 주기를 알려줬는데 우리가 수면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칠판으로 좀 바꿀까요? 여러분들이 수면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게 분산 관계식이라고 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탄젠트 하이퍼블릭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니? 혹시 보신 분? 네. 개론됐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뭐 여러분들이 유체역학때 안 배웠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안 가르쳤으니까. 근데 개론 때 제가 한 거를 안 배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뭘 했냐면은 얘는 없는 셈 쳤죠. 여기 들어간 H가 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면파가 있으면은 저기 밑에가 수심이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든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조건이 수면 밑바닥은 속도가 0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속도가 0이라는 거는 벽면이라 노슬립이라 그렇다가 절대 아니고 수면파는 기본적으로 점성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점성 없이 푸는 문제거든요. 여기 속도가 0이다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은 점성으로 인한 노슬립이 절대 아니고 그냥 수면파가 여기서 교란이 되고 있죠. 수면이. 거기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0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포텐셜 유동에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벽면에서 속도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가 경계 조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수면파 문제에서 수면이 가까워지면은 여기서도 속도는 0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속도가 0이다라고 수심이 유한할 때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슬립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여기 문제에서는 노슬립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니 포텐셜 유동이 원래 그래요. 어떤 유동이 발생한 데서 멀리 떨어지면은 그냥 얘는 영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기쯤 오면은 속도가 0이다라고 우리가 강제로 경계 조건을 걸어주는 이유는 수면의 교란이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꾸 포텐셜의 노슬립 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벽면에서 이 바닥에서는 수면파로 인한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물리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저것 풀면은 분산관계식이라는 게 나오고 얘는 우리가 원진동수라고 하나요? 네.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동수는 t분의 1인데 앞에다가 구태여 2파이를 붙이는 게 원진동수죠. 그 다음에 k가 파수거든요. 파수는 t라는 거는 시간 차원에서 문제잖아요. 공간 차원으로 넘어오면은 하나의 파가 람다로 쓴 게 맞겠다. 하나의 파가 완성되려면은 공간 차원은 람다만큼 필요하잖아요. 파장.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기, 얘는 파장. 주기라는 거는 시간에서 한 번의 파가 반복되기 위한 거고 파장이라는 거는 공간에서 한 번의 파가 반복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식에다가 잘 넣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중력 가속도가 정해져 있는 동네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다루는 지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균일하겠죠. 동네마다 중력 가속도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만큼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G는 똑같다고 치시면 K에서는 누가 변해요? 파이 안 변하죠. T만 변하겠네요. W에서는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에서는 거꾸로 해야겠다. 오메가에서는 T만 변하고 K에서는 파수에서는 뭐만 변해요? 파장만 변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파장이 변하면은 주기가 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 H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수심이 무한한 바다에서. 그러니까 여기 수면 바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는 여러분들이 주기를 알면은 저식을 통해서 파장을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파장을 알면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업 자료에서 하나 더 얘기한 게 C라는 게 있거든요. 위상 속도.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공간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대표 공간 값이 파장일 거고 얘를 대표 시간인 t로 나눠줄 수 있겠죠. 주기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한 것 같이 t랑 람다가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c도 당연히
구해지겠죠. 같이.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냥 크게 설명을 하자면은 파장이 길어지면은 주기가 커져요. 식 보면 그렇겠죠. 파장이 길어지면 주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져요. 파들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뭔 얘기하다 이거였지? 아까 10번 문제가 파수 계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를 알면은 요식에 집어넣어서 풀면은 파장이 짠하고 나온다. 파장을 2파이로 나눠주면은 파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네요. 그다음에 위상 속도는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문제는 다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얘는 아니고 이게 화면을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네.